네, 여심을 저격한 종목으로 수익을 내보는 여심 저격 시간이고요. 이지스탁의 이지은 대표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미증시는 또다시 신고가 경신 나왔고 우리 시장은 아쉽게도 장 초반 대비해서는 힘이 조금 빠진 상황, 보합권 지나가고 있습니다. 12월의 첫 거래일부터 우리는 미 정책 관련한 종목들이 잘 가고 있는데요. 특히 대표적으로 드론이라든지 자율주행 관련한 종목들 잘 가고 있고 또 중국의 판호 발급 관련한 게임주들도 잘 가고 있는데 이 안에서 대표님은 어떤 종목들 꼽아주셨는지 바로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종목으로는 자율주행 관련한 종목으로 퓨런티어 체크해 볼 수 있겠는데요. 5거래일 만에 급반등이 나오고 외국인 기관의 양매수까지 들어오고 있더라고요. 네, 퓨런티어는 다른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들보다 훨씬 더 강한 시세 흐름들을 좀 이어가고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결국에는 테슬라 관련돼서 이제 머스크 당선인이 앞으로 자율주행 관련돼서 규제 완화를 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좀 실려 있는데요. 그뿐만 아니라 지난 10월 10일에 테슬라에서 로보택시를 공개했을 때 이제 라이다보다는 카메라 모듈 쪽으로 좀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결국에는 좀 가격이 좀 저렴하게 라이다 같은 경우는 부품 가격이 좀 높다 보니까 좀 저렴한 가격으로 이제 자율주행 차를 완성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보였는데 퓨런티어 같은 경우에 카메라 모듈 관련된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고 또 테슬라 관련된 이제 밸류체인 기업으로서 시장에서의 기대감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들보다도 시세 흐름들이 굉장히 좀 탄력적인 모습이 있고요. 이제 다른 종목들이 좀 흐름이 약해지다라고 하더라도 이 종목은 시세가 유지되는 이유는 결국에는 테슬라 관련돼서 카메라 모듈 직수혜를 좀 기대하는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전히 시세에 대한 흐름 상승으로 좀 유지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이고요. 보유하신 분들 보유 관점 유지하실 수 있을 것 같고 또 신규 진입에 대해서도 지금 오늘 11% 정도 상승세가 나와서 살짝 부담스러울 수 있기는 하지만 지금 11선 저항이 돌파된다라고 한다면 추가 시세에 대한 기대감도 좀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리고 싶습니다. 추가 시세 기대해 보면서 여전히 보유자의 입장에서는 홀딩 의견 주셨고요. 두 번째 종목으로는 게임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뭐니 해도 게임주로 대표적으로는 NC소프트 볼 수 있겠는데요. 게임주 하면 또 신작에 대한 기대감을 빼놓을 수가 없겠죠. 저니 오브 모나크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 따라 붙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흘 연속 올라가고 있는데 과연 추가 상승 이어질 수 있을까요? 네, 게임주들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요즘 좀 좋다, 이상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요. 일단은 미국 관련돼서 우리가 관세에 대한 이슈에서 상대적으로 게임, 엔터 이쪽은 좀 자유롭지 않나라는 그런 투자자들의 심리에 대한 개선 부분도 있고요. 한중 관계 개선에 대한 모멘텀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이익결제 수수료에 대한 인하 모멘텀이 있습니다. 특히 이 이익결제 수수료 인하는 물론 모바일 게임 쪽에 대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들이 좀 더 시세 흐름은 좋아질 수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모든 관련된 게임 업종에 대한 앞으로의 실적 쪽에서의 영업 이익단에서의 굉장히 좀 이점 내년까지도 이어갈 수 있다라는 점이고요. 유럽 쪽에서 시작한 이 흐름이 미국 쪽에서도 진행될 수 있다라는 그 기대감이 게임주 전반적으로 좀 장기적인 모멘텀으로 발생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안에서 NC소프트는 사전 예약 800만 명을 이제 모객을 했었던 저니 오브 모나크 글로벌 출시가 수요일 날 진행이 되기 때문에 사전 예약에서 좀 좋은 모습 보였기 때문에 출시돼서도 좋은 모습이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적인 측면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술적으로 봤을 때도 지난번 시세 흐름 좋았을 때도 저항 돌파를 해주지 못했습니다. 23만 원대 부근을 계속해서 돌파하지 못하는 흐름들을 보여줬는데 이번에 돌파 흐름이 나왔고 여전히 바닥권에 위치를 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시세에 대한 기대감 가져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NC소프트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그동안 굉장히 답답하셨을 텐데 이번에는 좀 시세 흐름이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3만 원이 주요 고비였는데 이를 충분히 뛰어넘어선 만큼 계속해서 상방에 대한 가능성 열어놓고 보자라는 관점에서 이야기해 주신 거고요. 마지막 종목으로 넘어가 본다면 이번에는 YG 플러스 볼 수 있겠습니다.
제니가 아닌 이 로제의 컴백에 껑충 뛰었던 YG였죠. 제2의 아파트 과연 나올 수 있을까요? 제2의 아파트까지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일단은 이번에 정규 앨범이 또 출시가 됩니다. 금요일 날 나오는데 관련돼서 이번에 아파트 흥행 성과가 너무나 좋았고요. 그리고 글로벌 팬덤을 형성하는데 브루노 마스와 같이 협업을 함에 있어서 굉장히 글로벌 시장에서도 이 얼굴 도장과 자리매김 확실히 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다음 주 정규 앨범에 대한 출시 기대감 가져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인들 중에 또 하나가 지금 엔터주들을 바라보는 시장의 시각 자체가 굉장히 변했습니다. 앞서서 게임주와 마찬가지로 관세 이슈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롭다는 점, 한중 관계에 대한 개선 기대감에 또 JYP가 실적을 이번에 3분기 때 굉장히 예상 외로 잘 나와줬고요. 지금 스키즈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공연에 대한 부분들이 미국 쪽에서 전체 매진을 이어가면서 오히려 공연 횟수가 추가되는 등 글로벌 팬덤의 움직임들이 다시 한번 살아나면서 엔터주 업종 전반적으로 투자자들 심리 개선이 나와주고 있다는 점. 물론 하이브 관련돼서 노이즈가 발생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다른 엔터주들이 강하게 가고 있다는 부분은 결국에는 심리 자체가 강해졌다는 부분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에 YG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한 차례 단기적으로 굉장히 큰 폭의 조정을 겪은 만큼 다시 한번 추가 시세 이어갈 수 있을 거라고 보이고 있고요. 지금 21선 기점으로 계속해서 지지 흐름 나오고 있다는 점도 거래량 한번 좀 동반해서 강한 시세 흐름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리고 싶습니다. 게임주는 물론이고 엔터주 역시나 관세에 대한 부분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한중 관계 개선에 대한 부분 충분히 호재를 받아갈 수 있고 또 엔터주들의 경우에는 개별 호재까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 심리 자체가 개선된 거라고 말씀해 주신 건데 그렇다면 이 세 종목 가운데 유난히도 긍정적으로 말씀해 주신 YG 플러스가 오늘 공략주겠죠? 네, 아무래도 긍정적으로 말씀드린 만큼 지금 시장 자체가 주도 섹터들이 워낙 좀 시세가 불안전하고 강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슈와 당장 일정과 모멘텀이 있는 쪽으로의 시세 움직임이 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YG 플러스 금요일 날 또 일정이 있는 만큼 한번 탑픽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전에 고점 부근이 5,600원으로 제시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21선에 대한 이탈이 되고 나서 좀 그래도 어느 정도 지지받을 수 있는 가격인 4,650원으로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략주로는 YG 플러스 언급해 주셨고 최근 종목으로 11월 말에 한글과 컴퓨터 그리고 마린솔루션 언급해 주셨는데 상승률이 각각 11%대 넘어서고 있다는 점 내일 점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스탁의 이지은 대표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고요. 터닝포인트 11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